이국제의 정보 톡톡. 어제는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잘못된 훈육법,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훈육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훈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에서 혼낼 때와 밖에서 혼낼 때의 태도가 다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야 이놈아 너 정말 혼날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야단치는 엄마가 밖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지, 이제 그만하렴, 이렇게 고상한 척 주의를 준다면 아이는 엄마가 자기보다 본인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아이들은 의외로 그런 점들을 정확히 캐치해내거든요. 아이들에게 분별력이 생기면 그런 엄마의 안과 밖이 다른 행동을 흉내내거나 엄마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이 터져라 훈육을 한다 해도 아이에게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꾸짖을 때는 그곳이 집이든 밖이든 일관된 훈육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나중에 차분히 혼내려다가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혼낼 수 없으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차분히 야단치려는 보류형 훈육 방식은 어른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아이들에게는 먹히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되도록 야단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혼내는 것이 좋은데, 이유는 집에 돌아가서 아이와 마주보고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다그친다고 한들 아이는 이미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다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남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동이나 사회의 매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돼 있고, 그래서 혼날지 모른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혼날지도 모르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꾸중을 듣더라도 무엇 때문에 혼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야단을 맞으면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지루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진짜 야단을 쳐서 바로잡아야 할 때조차도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셋째, 화를 내면서 혼내거나 반대로 치켜 세우며 우회적으로 혼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화를 내는 것도 엄마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훈육 태도 중에 하나인데요. 감정을 표출하는 노여움은 훈육이 아닌 위협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혼낼 때는 간결하게 혼을 내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하고 아이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화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아이를 치켜 세우면서 우회적으로 혼내는 방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 사줘라며 아이가 때렸을 때 길동이는 착한 아이지, 착한 아이는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혼내는 방식도 아이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데요.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부모가 무언가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혼내야 합니다. 넷째, 반성을 핑계로 밀폐된 곳과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하는 훈육은 절대 피하세요. 어두운 곳에 대한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좁고 어두운 환경에 있으면 두렵고 무섭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린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밀폐된 곳과 어두운 곳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은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입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독방이라고 하듯이 어른이라는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집안에 독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릴 적에 잘못된 훈육으로 공포감이 생기게 되면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죽을 때까지 밀실 폐쇄공포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크게 소리 지르면서 하는 훈육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참고 참아서 속에 있는 화를 모아두었다가 참지 못해 분출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깜짝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심장 자체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귀를 통해서 큰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는 부모의 화난 모습을 접했을 때 아이들의 동공은 커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들도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시각과 청각 효과에 의해 집중을 하게 됩니다. 혹시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부모가 되고 싶으신가요? 두려운 부모가 아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짜증내지 마시고 분풀이하지 마시고 크게 소리 지르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머리를 때리며 꾸짖는 훈육도 아주 안 좋습니다. 가끔 손버릇이 안 좋은 부모를 보면 아이의 머리를 때리면서 훈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스치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머리를 맞으면 기분이 상하고 반항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머리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기분이 나쁜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회초리로 장단지 부근을 때리셨죠. 아프긴 해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면서 훈육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잘못된 훈육법, 즉 해서는 안 되는 훈육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훈육은 아이 육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와 아이 간의 신뢰와 애정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면 아이의 문제 행동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혼내거나 다그치는 방법에 집중하기보다 아이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육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인 겁니다.